수익 비용 연습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거래 유형별 수익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상품권은 상품권이 판매되었을 때가 아니죠. 상품권을 팔았을 때는 우리 선수금으로 분개를 해줍니다.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는 선수금, 상품권이 재화와 교환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판매를 하게 되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선수금 이렇게 분개를 했다가 나중에 상품권이 회수가 되면 그때 가서 매출로다가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매출, 차변에 선수금 분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회수됐을 때 매출로다가 처리를 해줘요. 광고를 제작하는 용역 수익은 제작 기간 동안에 발생 기준을 적용해서 수익을 인식한다. 맞습니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진행 기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진행 기준. 자, 반품 예상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을 때는 제품을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반품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반품 종료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을 해줘야 돼요. 3번에 틀렸습니다. 3번에 틀렸어요. 그래서 물건을 팔았지만 반품 예상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이렇게 분개를 해줍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랬다가 반품 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매출, 선수금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돼요. 시용 판매는 3번에 틀렸습니다. 먼저 사용해보고 구매 의사 표시를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시용 판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시용 판매는 고객이 매입 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시용 판매입니다. 1번에 틀린 것은 3번이었어요. 2번. 상품을 할부로 판매를 하였다. 상품의 원가는 2천만 원. 할부 대금은 매년 말 1,000만 원씩 3년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매년 1,000만 원씩 3년간 회수를 하기로 했어요. 네, 이렇게. 매년 동일한 금액이니까는 곱하기 뭐를 내주시면 되느냐면 연금 현가를 내주시면 되겠죠. 곱하기 연금 현가. 그래서 연금 현가가 3년일 때 현가는 필요가 없어요. 연금 현가가 2.40183이 나와 있어요. 2.40183. 우리 사채 단원에서 배운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얼마 나오냐면 2,400, 18,000. 네, 300원이 되겠습니다. 얘가 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자, 물음이 뭐를 물었습니까? 총 수익을 물었습니다. 총 수익을 물었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 이거 분개를 굳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외상 매출금이 얼마냐면 3천만 원이고요. 3천만 원. 대변에 저게 매출로다 처리가 되는 금액이에요. 2,400, 18,300원. 나머지는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나머지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렇게 분개를 해줘요. 분개가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598만 1,700원이 되겠네요. 물음이 여기에서 매출을 물은 게 아니죠. 뭐를 물었습니까? 인식해야 할 총 수익을 물었습니다. 총 수익. 그러면은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뭐가 되느냐면 매출 총이익이에요. 매출 총이익인데 지금 현재 매출이 얼마입니까? 2,400, 18,300원이고요. 매출원가는 상품의 원가는 2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매출 총이익은 400, 18,300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계산하는 방법 아시겠죠? 매년 동일한 금액이 지금 회수되니까 곱하기 연금현가를 내줘라. 그러면은 2,400만 원 돈이 나오는데 그게 매출, 나머지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되는 겁니다. 3번. 자, 거래 유형별 자, 수익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위탁 판매에서 수탁자에 의한 상품의 판매가 수익 인식 기준이 된다. 그죠? 수탁자가 팔아야지만 매출을 다 인식을 해주는 겁니다. 자, 할부 판매 수익 인식은 장단기 구분 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도 맞습니다. 부가세법에서 장기 할부 판매는 회수 기준이라는 말 쓰지만 우리 회계원리에서 재무회계에서는 장단기 구분 없이 모두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을 해줘요. 자, 주문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는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하는 것도 맞습니다. 1, 2, 3번은 모두 맞네요. 4번에 뭐가 틀렸나 봤더니 설치 용역이 재화 판매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설치 용역 수수료를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진행 기준이 아닙니다.
재화랑 똑같이 인도 기준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재화의 판매가 인도 기준이거든요. 일반적인 재화가 인도 기준이기 때문에 설치 용역 수수료도 똑같이 인도 기준을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문제는 똑같은데 매출 총이익과 이자 수익을 물었어요.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지금 401만 8,300원 구해줬죠. 이자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느냐면 여러분 이 내용을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해드리면 외상 매출금이 3천만 원이고요. 3천만 원 마이너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598만 1,700원. 그래서 외상 매출금의 현재 가치가 2,401만 8,300원 이렇게 됩니다. 2,401만 8,300원. 그래서 1월 1일 팔았을 때 분계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12월 31일의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면 잘 봐요. 1월 1일의 분계가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매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2월 31일에 1,000만 원 받을 거야. 차변의 현금 1,000만 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받겠죠? 외상 매출금 1,000만 원이 갑니다. 대변에 있었던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차변에 오면 돼요. 차변의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 되죠. 얘가 왜 이자 수익이냐면 여러분들 카드 할부로 긁으면 이자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현재 가치는 2,400인데 3년 동안 받기로 했으니까 그럼 이자 줘라. 장기 할부 판매니까 이자 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카드를 할부로 긁으면은 이자가 붙듯이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곱하기 시장 이자율이 12%니까 곱하기 12%를 내주시면 돼요. 2,400 18,300원 곱하기 12%를 내주면은 288만 2천 288만 2천 얼마가 되느냐면 196원입니다. 288만 2천 196원은 이자 수익이 된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매출 총액은 아까 구해줬죠. 401만 8,300원이고요. 이자 수익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할부로 판매하였다. 상품의 원가는 800만 원이다. 매년 400만 원씩 3년간 우와 원가는 800만 원짜리인데 400만 원씩 3년간 회수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400만 원씩이라 합니다. 400만 원씩. 그러면 이때도 400만 원, 이때도 400만 원, 이때도 4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400만 원 곱하기 연금연가 2.40183을 해주시면 돼요. 400만 원 곱하기 2.40183 했더니 현재 가치가 960만 7천 960만 7천 32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네, 외상 매출금은 430이니까 1200만 원이 오겠죠. 매출은 960만 7천 320원이 되는 거고요. 1200에서 960만 7천원을 빼면 230 네, 92,680원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매출 총액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네, 매출은 얼마냐면 매출은 960만 7,320원이고요. 매출 원가는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이니까 결국은 매출 총액은 160만 7,320원이죠. 나머지는 얘는 다 이자 받은 거예요. 이자 받은 거. 원가가 800만 원짜리면 현재 팔면 960만 원만 받는데 3년간 받으니까 이자 포함해서 1200만 원을 받겠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지금 현금가로 팔면 960만 원에 팔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3년 동안에 걸쳐서 받기로 했으니까는 그러면 이자 내라. 그래서 원금의 이자 포함해서 1200만 원을 받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자, 답은 3번. 네, 160만 7,320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6번. 다음 중 자, 거래 유형별 수익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설치 및 검사 조건부 판매의 경우 구매자에게 재화가 인도되어 설치와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맞습니다. 설치 조건부 판매는 구매자에게 재화가 인도되어 설치와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인식하는 거 맞고요. 자, 시용 판매의 경우 고객이 제품의 구매 의사를 표시한 시점에서 매출을 인식하는 것도 맞습니다.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는 선수금을 인식한다. 맞죠? 반품 조건부 판매에 있어 반품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도 판매 금액을 모두 매출을 인식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예측할 수 없을 때는
매출로 인식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똑같이 선수금으로 인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반품기간이 종료됐을 때 매출로 인식을 합니다. 4번이 틀렸어요.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았는데 반품이 될지 안 될지 언제 될지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매출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선수금으로 인식을 했다가 나중에 반품기간이 종료되거나 그러면 그때 가서 매출로 다 인식을 하는 겁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7번 내리 같은 문제예요. 장단기 불문하고 할부 매출 인도 시점 맞죠? 설치 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설치와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도 맞습니다. 위탁 매출은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예요. 적송한 시점이 아니라 판매했을 때,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3번이 틀렸습니다. 시용 판매의 경우에는 매입 의사 표시를 받았을 때 맞고요. 8번. 자, 고객 충성 제도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뭐 포인트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중 고객 충성 제도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보상 점수는 보상 점수를 부여한 매출 거래 중 별도의 식별 가능한 부분으로 따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보상 점수에 관련된 회계처리를 따로 하라는 얘기죠. 판매 기업이 직접 보상을 제공한다면 보상 점수가 회수되고 보상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할 때 보상 점수에 배부된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판매 기업이 아닌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 이것도 고객 충성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고객 충성 제도의 대표적인 거예요. 3번에 틀렸습니다. 자, 보상 점수에 배분할 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거 맞습니다. 답은 3번이 틀렸고요. 9번. 자, 똑같은 문제죠. 600만 원이면 할부 대금은 매년 300만 원씩 3년간 회수하기로 하였다. 자, 우리 그냥 칠판에 안 쓰고 300만 원 곱하기 그냥 계산해 볼게요. 300만 원 곱하기 자, 2.40183, 2.40183 네, 그럼 현재 가치가 720만 원 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원가 600만 원을 빼주시면 되죠. 그러면 120만 5,490원 3번이 매출 총이익이 계산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참고로 이자 수익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원금 회수하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반대편으로 없애주면서 이자 수익으로 처리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냥 현금가로 팔았으면 960만 원인데 이 문제로 하면 장기할부로 팔았으니까 이자 포함해서 받아내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처리했다가 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이자 수익으로 처리를 해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수익 비용까지 연습 문제를 기출 문제로 해서 풀어봤습니다. 자, 이것도 다 기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음 강부터 이제 실제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실제 기출 문제지만 다음 강부터는 기출 문제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